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앱스코 코리아 황바른입니다. 4시 정각이 되어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전자자료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 줄여서 EDS라고 부르는 해당 기능에서 AI 관련 서비스들을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탐색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은 앱스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전자자료 통합 검색,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오니 이 부분 꼭 유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교육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 전자자료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스코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컨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학술 전자책,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볼 전자자료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시고 어떻게 접속해서 사용하는지를 보시면은 이미 내가 한 번을 사용해 보셨던 서비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단일 검색창, 즉 하나의 싱글 서치 박스를 통해 전자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상시에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탐색하실 텐데요. 그런 구글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검색창, 바로 이 검색창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디스커버리라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즉, 디스커버리란 도서관의 구글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제공하는 분야별 학술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이북, 학위 논문 등 연구에 필요한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검색창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에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전자자료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며 원문 복사, 이용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학술 정보 중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하고 확인하고 활용까지 가능한데요. 디스커버리 서비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이 디스커버리 서비스에서는 어떤 전자자료들이 통합 검색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도서관 디스커버리 서비스란 하나의 검색창을 통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전자재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합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검색되는지 소개해 드리기 위해 몇 가지 로고들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앱스코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뿐만 아니라 와일리, 에메랄드, 사이언스 다이렉트, 스프링거 네이처 또는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DBP와 키스도 하나의 검색창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접속해서 개별적으로 검색을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나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고 한 번에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합 검색을 실시하고 싶다. 이럴 경우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모든 전자자료를 통합 검색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디스커버리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실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기관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API 형식으로 도서관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내에서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별도의 U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육은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 전자자료 통합 검색 중 AI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AI 기능은 첫 번째 설명드린 도서관 홈페이지 API 버전이 아닌 두 번째 소개해드린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속을 하셨을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이 별도의 UI를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인천대학교를 통해서 하나의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료 검색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통합 검색, 소장 자료, 전자자료와 같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이 전자자료 검색이 오늘 설명드린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서 API 형식으로 구현되어서 검색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식이고요.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INU 디스커버리 서비스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별도의 UI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료 검색이 아니라 전자자료에 디스커버리 서비스라고 전자자료 통합 검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자면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료 검색에 이화 디스커버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디스커버리 서비스, 즉 첫 번째 소개해드린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검색을 실시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디스커버리 플러스 AI 베타라고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별도의 UI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경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자자료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세 검색 우측에 있는 앱스코 UI를 클릭하시면은 오늘 함께 살펴볼 새로운 UI를 통해서 전자자료 통합 검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별로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마다 보시는 것처럼 결과 화면에서 이러한 아이콘을 통해서 제공하거나 또는 별도의 또 하나의 아이콘을 통해서 제공을 하거나 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메뉴바를 통해서 디스커버리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동하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신 후에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에는 로그인을 꼭 하셔야지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별도의 인터페이스로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별도의 UI로 접속하는 메뉴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디서 제공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린 방법대로 접속을 했다는 가정하에 실제 화면을 통해서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AI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키워드들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AI,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의미한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AI는 어떤 모델을 통해서 AI 기능이 구현이 되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키워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AI를 사용할 때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말 정확한지 또는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검토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간혹 AI가 없는 정보, 거짓 정보를 마치 있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거짓 정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현상을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LLM과 결합해서 적용하는 기법이 바로 레그 기법입니다. 이 레그 기법도 키워드를 기억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추럴 랭귀지 서치 NLS라고 불리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을 NLS 내추럴 랭귀지 서치로 부른다는 부분도 함께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에서 자연어 검색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몇 가지 사례별로 접속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비슷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데모 페이지이기 때문에 스탠포드라는 로고가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제목에 또 매거진 표지도 함께 보여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관별로 접속하시면 기관 로고가 나타나거나 또는 기관의 컬러가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이 약간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전자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검색창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를 한 번에 검색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AI 도구 많이 활용하시나요? 최근 AI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면서 정말 수많은 AI 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AI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질문을 하시나요? 하나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나요? 아니시죠? AI한테 예를 들어 뭐뭐뭐에 대해서 찾아줘. 아니면 뭐뭐뭐에 대해서 요약해줘. 와 같이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AI와 대화를 주고받고 정보를 찾아보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에서도 AI를 바탕으로 자연어 검색,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검색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추럴 랭귀지 서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실 때 하나의 키워드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하실 경우 이 주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검색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을 하셔야지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연어 검색을 사용하시면은 복잡한 쿼리나 불련 연산제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인 언어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학술 자료들을 통합 검색하고 싶다. 그럴 경우 가장 기초적으로는 여러분들 아마 소셜미디어라고 하나의 키워드를 크게 검색하신 다음에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시거나 또는 나는 학술 검색에 조금 익숙하고 불리한 연산자를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엔드 연산자와 함께 멘탈 헬스라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소셜미디어 또는 멘탈 헬스 관련된 결과들을 살펴보시는 방법으로 자료들을 탐색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어 검색을 사용하시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불리한 연산자와 복잡한 검색식 쿼리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용자분들은 다양한 AI 도구들을 통해서 자연어 검색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앱스코어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복잡한 쿼리 대신 일상적인 사람의 언어로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및 지식 그래프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살펴볼게요. 자연어 검색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검색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왼쪽은 자연어 검색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검색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술 데이터베이스 또는 EDS 전자자료 통합 검색에서는 이렇게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질이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은 매칭되는 검색 결과가 적합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를 사용한 자연어 검색 기능을 켠 다음에 검색을 실시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적합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질의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이 질의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든 다음에 그 쿼리를 바탕으로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실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실습했던 예제가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직접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하게 된다면 불련 연산자 조합을 통해서 직접 쿼리를 만들고 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어 검색 기능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질의를 입력해 줍니다. How does social media impact 또는 affect teenager mental health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AI가 자동으로 이 질의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또 티네이저가 어덜선트까지 포함이 되었고요. 멘탈 헬스 또는 웰빙 관련된 키워드들이 매칭되는 관련성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목에서는 노란색으로, 초록과 주제어에서는 볼드체로 매칭되는 키워드들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AI가 이 질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검색 쿼리를 만들었는지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입니다를 클릭하시면은 AI가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키워드 그리고 엔드 연산자와 함께 청소년, 티네이저 또는 어덜센트 그리고 엔드 연산자와 함께 정신건강을 멘탈 헬스뿐만 아니라 피시올로지, 웰빙이라는 동의어까지 함께 추가해서 검색어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추천을 드리면은 이 구체화된 질의를 통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내가 직접 자연어 검색을 끄고 쿼리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쿼리를 조금씩 또 동의어를 더 추가하거나 또는 검색되고 싶지 않은 키워드를 제거하거나 하는 등으로 쿼리를 수정해서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연어 검색이라는 토글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해 주셔야 하고요. 이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지 않으신다면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검색 결과가 적합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검색한 결과 어떻게 AI가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 또는 기관에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Show Refine Query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쿼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어 검색은 메인 화면 기본 검색창 우측 하단에 있는 자연어 검색 토글을 활성화해서 이용을 하거나 또는
상세 검색에서 검색 옵션에서 자연어를 선택해서 검색을 수행하셔도 동일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 검색이 아닌 상세 검색을 수행하시는데 자연어를 추가하신다. 이럴 경우 검색 모드를 자연어 검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는 하나의 검색창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검색창 우측 하단에 있는 자연어 검색 기능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의 예시를 더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젊은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의 검색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연어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ow did the COVID-19 팬데믹이 영향을 미쳤죠? 불안과 그리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까지 한번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화된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어 검색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질의를 입력하시고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young people 코로나19 팬데믹 뿐만 아니라 초록과 주제어에도 depression, anxiety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목을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이동하시면은 제목, 초록, 주제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명 정보나 다른 메타데이터에도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통해서 AI가 어떻게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AI 인사이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I 인사이트는 문서에 대한 핵심 요약 정보를 2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해 주는 기능입니다.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에 Q&A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는 영어로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한국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입력한 다음에 자연어로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앱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국내, 국외, 해외 학술 자료들을 통합 검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한국어를 제공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중점적으로 검색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DBP야 키스, 리스와 같은 다양한 국내 학술 저널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가 나타나고요.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은 한국어로 어떻게 키워드를 매칭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영어로 검색했을 때는 해외 자료들이 검색이 잘 된다.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는 한국어 자료들이 검색이 된다. 이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Q&A에 앱스코호스트와 EDS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앱스코호스트와 EDS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페이스, 보여지는 화면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큰 차이점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앱스코호스트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스코호스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한 번에 검색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게 EDS, 디스커버리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스칼라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구글 스칼라에서 정말 방대한 자료들이 검색이 되죠. 하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의 학술 자료들이 검색이 되는지 조금 알기 어렵고 또 간혹 페이크 저널도 검색이 되고 학술 저널이라고 검색이 되었지만 저널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자료들도 검색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전자 자료들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로 앱스코스트라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Q&A에 EDS를 사용하면 학교에서 구독한 모든 학술 저널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이해되는데 맞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전자자료, 학술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또는 학위 논문까지 한 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관에서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구글 스칼라보다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원문까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또 Q&A에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앱스코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닙니다. 이 앱스코 서비스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라면 기관 도서관 홈페이지를 로그인하신 다음에 연동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보시면은 마이 앱스코라는 개인 계정을 생성해서 로그인을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기능은 이 인터페이스 내에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이며 계정을 생성하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마이 페이지 항목들을 프로젝트나 북마크에 저장하거나 또는 검색했던 기록을 확인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개인화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기관 연동을 통해 접속을 하셨다면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어서 AI 인사이트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인사이트는 AI가 문서에 대해서 2개에서 5개 정도로 핵심 요약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술 자료들을 탐색하실 때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의 수많은 정보가 검색되는 부분을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그 결과들이 내가 찾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원문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몇백 건의 자료를 원문만 보더라도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검색한 결과가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목, 초록, 주제어 또는 출판사항 등의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실 텐데요. 하지만 요즘 초록에 보시면은 어떤 초록은 서론, 본론, 결론까지 순차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간혹 간략한 개요만 제공하는 초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AI 인사이트는 실제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요약 정보를 AI가 2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해주는 기능이며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에서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하단에 AI가 자동으로 해당 결과의 핵심 요약 정보를 요약해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어떤 언어, 영어든 독일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어떤 언어로 된 자료라도 AI 인사이트는 한국어로 제공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언어가 영어로 설정되어 있다면 AI 인사이트도 영어로 제공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로 전자자료를 통합해서 검색 결과를 살펴볼 때 음,
AI 인사이트는 학술 저널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책을 제외한 학술 전용 컨텐츠로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AI가 2개에서 5개 정도로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관련돼서 정보를 검색했는데 제목만 봤을 때는 소셜미디어가 리테일러의 어떤 디퍼런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from generated 트위터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연구인 것 같은데 초록을 살펴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정도까지만 나타나 있고 이 결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제어를 보니까 소셜 미디어 마케팅, 이코노미 컴페티션, 커스터머 릴레이션스, 브랜드 이미지, 딥러닝 트위터까지만 확인이 되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서는 실제 이 논문이 어떤 핵심 요약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조금 어렵죠. 그럴 때 AI 인사이트 생성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리테일 업계들은 어떤 차이를 보여줬고 또 컨텐츠를 차별화하는 부분은 어떤 소셜미디어는 참여도와 팔로워가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어떤 성과를 더 거둘 수 있었고 또 어떤 계층 구조가 존재하고 어떤 또 차별화가 더 큰지 통찰력을 제공하는지 어떻게 극대화를 해야 하는지 부분까지 2개에서 5개로 핵심 요약 정보를 요약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AI 인사이트 생성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제목과 초록과 주제어와 함께 핵심 요약 정보를 보시면서 아, 이 논문은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AI 인사이트 생성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LLM 나주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요약을 생성하고 있고요. 레그 방식을 사용해서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AI 인사이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상용화된 다른 AI 툴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PDF 원문 내용을 다운받거나 또는 본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AI한테 요약해줘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 AI가 제공하는 요약 정보가 실제 원문을 바탕으로 했는지 원문 대조를 통해서 그 결과의 진실성을 판단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 이 AI 인사이트는 실제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레그 방식을 사용했다.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주제 전문가에 의해서 이 3단계의 품질 검토 절차를 걸치고 있습니다. 샘플을 검토하고 베타 사용자 및 고객의 리뷰도 받고 최종 사용자의 피드백 리뷰도 받고 있으며 이런 품질 검토 절차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개선점을 파악하고 성능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주제 전문가 및 임상의가 전문적으로 이 샘플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정확성, 용어, 주제, 어조, 유용성 등의 5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AI 인사이트를 도입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보았는데요.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자들은 실제 원문 내용을 읽기 전에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도구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초록 내용을 보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요약 정보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 복잡한 학술 논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된 논문을 읽지라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AI 인사이트 생성은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 우측에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보이지 않는 컨텐츠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거나 또는 아직 AI 인사이트 생성이 제공되지 않는 컨텐츠일 확률이 높으니 제공 버튼이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AI 기능은 이 기능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는 추후에 교육 종료 후에 공유해드린 교육 자료에 Supporting Resources라고 해서 AI 인사이트와 AI 내추럴 랭귀지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링크해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교육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앱스코어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자료 통합 검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앱스코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더 다양한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교육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이용 교육을 매월 앱스코어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 교육 스케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이 맞지 않아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교육 종료 후에 녹화 영상과 교육 자료를 이메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서 관심 있는 교육 내용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에서 소개해드린 에스코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실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들을 각각의 플랫폼으로 접속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검색할 수 유용한 서비스이며 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되는 AI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추후에 보내드리는 교육 녹화 영상과 교육 자료를 토대로 사용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육 자료 앞 뒷장에 나와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교육 내용이 여러분들 과제 또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